이전 경기들에서는 측면에 나올 때 측면을 대부분 밟고 다녔는데 보면은 중앙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수비 가담을 이전보다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경기장에 잘려있는 선수 있잖아요. 끝에. 저게 무어예요. 무어는 내려가서 막 끝까지 내려가서 수비했고 거기서 올라온 걸 끊어서 손흥민은 기다리다가 달리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장면이 이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선수가 바뀌어도. 그러면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마즈라기? 그렇지. 마즈라기랑 손흥민 싸우는 장면?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카카오톡 톡들과 함께하는 달순의 단독 특가 얼리 서머 후란 특가 최대 66%. 이 포엘리 업무 같은 경우는 이미 올리브영 맨즈케어 1등이에요. 네네. 네, 뭐 우리도 또 찾아봤잖아. 네, 그렇죠. 거기 올리브영 1위면은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이미 검증됐다는 네, 거잖아. 그렇죠. 카페인 샴푸. 사실 이거는 요새 이 실장님이 많이 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게 타우리나미오가 돼가지고 강력한 모발 부스터. 네. 네? 그리고 이게 민감성 두피의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모발을 건강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올인원 로션, 요거는 저희 그냥 전 차에 집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요 올인원 로션에 봐요, 남자들 잘 들어봐요.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애프터쉐이브 5가지가 하나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올인원 로션 그냥 너무나 좋고요. 이것도 역시 올리브영 온라인몰 맨즈케어 판매 1위 제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얼리서머 쿨한 특가라고 했잖아요. 네. 카카오톡 톡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구성이 나온 거예요. 특별한 구성이. 두 개가 원래 얼마냐? 72,000원인데 27,500원. 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만약에 4개를 사고 싶다. 144,000원. 66% 할인이고 신기해. 여기에 카카오톡 할인까지 합하면 47,500원. 자, 그리고 이 올인원 로션, 바디워시 요 이제 2개 기본 네. 패키지에 요 퍼퓸을 이렇게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요 이렇게냐? 샴푸를 끼느냐. 네. 요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여기 2개 구성에 향수를 가겠다 그러면 원래 92,000원인데 다 할인 받으면 37,900원. 네. 난 여기에 샴푸를 끼겠다 라고 하면 원래 98,000원인데 최대 할인하면 37,900원. 그리고 이게 이제 21일까지 단 4일간 하고요. 네. 딱 타고 가면은 카카오톡 톡딜 어떻게 되는지 딱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부터는 결승전 네. 앞두고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몇 가지 정보라든지 예측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볼 텐데, 결승 일단 유니폼. 결승 유니폼이 토트넘도 맨유도 다 확정이 됐죠? 네. 자, 토트넘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네. 토트넘은 아예 이렇게 구단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입을 유니폼을 위아래 다 흰색. 저거는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홈 유니폼을 입고 결승을 치른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로파리그 결승 기념 이제 유니폼을 판매도 하는 건 거죠. 네. 맨유는 맨유는 기사만 그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만 했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안 올라왔는데 빨간색에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양말. 위에는 빨간색에. 그러면 서로가 다 홈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게 안 겹치면 이렇게 보통 하죠. 입어도 되지. 상관없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홈 팀이라고 써 있는 건 토트넘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중립에서 하면은 어떤 팀을 그냥 홈팀으로 간주하는데 그쵸. 이번에 홈팀으로 간주되는 팀이 토트넘이다. 그쵸. 애초에 이거는 뭐 그 추첨할 때 이번에 그 유로파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도 그렇고 추첨할 때 홈 어웨이를 다 정했잖아요. 그렇지. 16강부터. 그렇지. 그때 이미 정해져 있었고 아하. 그 트리에서 올라가면 홈, 옆에서 올라가면 원정. 이거였는데 토트넘이 홈 트리에 속해 있었다. 오케이. 자, 빌바오에서 결승하잖아요, 스페인. 사실 네. 빌바오에서 4강에서 떨어진 게, 만약 빌바오는 올라왔으면 자기는 홈에서 결승하는 그쵸, 거였는데 약간 이제 좀 남의 잔치로 빌바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기에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한번 좀 볼 텐데, 일단 소니의 결승전 출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쓴 게 뭐냐면 32분, 73분, 그러면 결승은 선발 이렇게 쓴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달 정도 부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복귀해서 뛴 시간, 출전 네. 시간을 쓴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복귀했을 때는 32분 정도. 네. 저게 펠리스와의 경기. 그렇죠. 58분에 교체 투입됐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은 빌라와의 경기에 선발로 뛰어서 73분 정도. 자, 뒤에 한번 좀 기록을 좀 보시죠.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쭉 빨간색이 이제 부상으로 못 뛰다가 돌아와서 출전 시간들이 써 있는데. 네. 자,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 제가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선발로 복귀해서 70분 정도? 이러면 감독은 머릿속에 그 구상이
소니를 결승전에 선발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점검만 해봤다라고 봐야 돼요? 두 분의 생각 좀 어때요? 당연히 네. 당연히. 당연히. 네, 그리고 지금 뭐 메디슨 클루세스키도 없는데 네. 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한 60, 70% 컨디션이다. 그래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연히 선발로.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뭐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건 늘려서 결승전에 핏을 맞추겠다라는 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미 인터뷰로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난 2번의 경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모습이긴 했었거든요. 어쨌건 그 메디슨 쿨루세스키가 없게 되면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처진 공격수 이쪽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손흥민 선수한테 중앙에서건 일단 그러니까 팰리스전엔 교체 투입돼가지고 처진 공격수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난 경기는 왼쪽 윙으로 나오긴 했어요, 선발로는. 하지만은 이전 경기들에서는 측면에 나올 때 측면을 대부분 밟고 다녔는데 보면은 중앙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수비 가담을 이전보다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액션이 거의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전 경기들에서는 뭐 가로채기, 태클, 뭐 이런 거, 볼 경합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해당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긴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빌라 경기도 그렇고 페리스 경기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어땠다고 봐요? 특히나 지난 주말 선발로 뛰었던 빌라와의 경기. 그 경기가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맨유전에. 준비를 했다? 네, 그러니까 저 팰리스전은 내가 하고 싶은 축구 똑같이 했고요. 그러다가 무너졌죠. 앞으로 나와서 막 압박하다가. 그렇지. 근데 저 아스톤 빌라전만큼은 일단 선수비 후역습, 약간의 라인을 내린 상태였고 완전히 내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저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것도 어느 정도 자료에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메뉴에 네, 저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전술적인 변화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포백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무어는 내려가서 백파이브 만들고 아하. 손흥민은 왼쪽에 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약간 비대칭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아스톤 빌라의 공격 전형 자체가 맨유랑 좀 비슷해요. 맨유도 윙백이 올라오니까 5명으로 공격하거든요. 아스톤 빌라도 풀백 올라와서 5명 공격하니까 그럼 5명 공격할 때 우리가 한쪽은 내려서 숫자 5명을 맞추자. 아하. 대신에 손흥민은 가담시키지 말고 역습해보자. 아하. 요거를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수단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빌라를 맨유로 가장을 했고, 그렇죠. 네. 가정을 한 상태에서 약간 수비적으로 하다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카운터 치는 걸 연습했다. 네, 물론 이게 안 통했고 안 통해서 졌죠. 하지만 그 0대0 상황에서 전반전에 꽤 유의미한 장면들은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뒤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장면들. 뭐 이런 거죠. 좀 시작과 동시에 저 왼쪽 완전히 파고 그렇죠. 들어갔던 네. 장면. 저 패스할 때 치고 들어가고 또 네. 보면 다른 장면도.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래간만에 저 감차 들어갔던 장면도 있고. 또 다른 면.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가서 네. 앞쪽으로 찔러주는 오른쪽이었을 거예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와서 이제 찔러준 거죠. 그리고 저기 밑에 하단에는 마지막 저 슈팅이 연결됐던 거죠? 네, 저기 그 그래서? 이후에 이제 스팅까지 이루어졌던. 네, 아주 감각적으로 백힐로 때렸던 장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을 안 밟고 있는 게 역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공할 때는 터치라인 밟아요. 왜냐면 지공을 해야 되면 상대를 끌어내는 게 손흥민이니까 그렇지. 터치라인을 밟는데 이제 역습할 때는 공간이 넓게 있으면 측면으로 달려가봐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지. 골을 넣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이 활동 반경이 가운데에 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조금은 가운데로 옮긴 거 그렇죠.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장면이 무리뉴식 콘테식이거든요. 그토록 토트넘이 싫어했던. 그래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자 했지만 결승전은 다시 무리뉴식 콘테식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포스테코 감독의 어떤 공격적인 축구가 결승에서는 약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쵸, 네. 수비하다가 카운터 때려버리는. 후보진 좀 어떻게 봤어요? 저도 뭐 그렇게 바뀔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토트넘에서 패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젠 남은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잘 하다 보니까 중앙으로 와서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들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뭐 지난 빌라전에 안 통하긴 했었는데 그게 저는 주전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 빌라와 경기 때 텔, 오드베르, 무어 이렇게 했었잖아. 사실 그 라인이 뭐 메뉴 경기에 나온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예. 심지어 미드도 파페사르랑 그레이였고, 맞아. 예, 사실 그리고 센터백도 바뀌었고, 심지어 골키퍼까지도 킨스키가 나왔어요. 나는 레길론이 토트넘이 없는 줄 알았어. 예. 그리고 레길론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 경기는.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이 경기보다는 조금 더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낫지 않을까? 역습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도베르도 선발 가능성은 좀 있다.
아 오드베르도 그러니까 공미에 이제 누굴 세우느냐거든요. 이번에 오드베르를 공미에 네. 세워봤죠. 근데 그거를 이번 경기만 한 게 아니라 지난 경기도 한번 해봤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오도베르 질문이 굉장히 계속 있었거든요. 아하. 경기 전부터 공미로 쓸 거냐.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하는 걸 보니까 공미 자리에 오도베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영향력이 너무 없긴 하던데 공미에 서면 오도베르가 약간은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오도베르 공미는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차라리 히샬리송 측면에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되게 막 현지에서도 많이 많더라고. 그다음에 이따 뒤에 맨유도 살짝 얘기하겠지만 맨유 같은 경우도 맨유하고 토트넘이 지금 선수 쓰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맨유는 로테이션을 잘 안 돌려. 예, 계속 경기 안 돌리고 감각. 있어요. 지금 감각을 중심으로 가고 토트넘은 휴식을 중심으로 가거든. 이게 지금 영국에서도 보니까 그 표현을 쓰던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슬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잘못하면 녹슬 수 있다. 그렇죠. 경기 그런- 감각. 감각 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쉬니까 확실히 잘 뛰긴 하더라.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경기장에 잘려 있는 선수 있잖아요. 끝에 저게 무어예요. 위에. 아 저쪽 위에 손흥민 네. 반대쪽에. 그 손흥민은 높은 곳에서 뛰어나고 있거든요. 요 장면에 약간 돌려보면 아스톤빌라 공격할 때 무어는 내려가서 막 끝까지 내려가 수비했고 거기서 올라온 걸 끊어서 손흥민은 기다리다가 달리는 장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장면이 이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선수가 네. 바뀌어도. 그러면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마즈라기? 그렇지. 네, 그렇지. 마즈라기랑 손흥민 싸우는 장면? 아하, 네, 저렇게 많이 아하. 나오지 않을까. 와 여기서 저거 좀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스피드로 뒷공간 치는 거는 진짜 저 딱 보면서 와 역시 소니다 생각이 네네. 들긴 하더라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장면까지 봤는데 그러면 결승전 일단 요거는 부보지가 예상을 해본 건가요? 뭐 그냥 지난번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 부보즈 손흥민 가운데 아니었나? 네. 옮겼네? 뭐 가능성은 이제 손흥민 가운데 히샬리송 왼쪽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수비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하겠죠. 아. 예. 근데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승전 전체로 이 토트넘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도 소니가 좀 더 카운터 전술로 갈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아마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올리고 반대편에 좀 내리는 전술은 존슨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존슨은 존슨은 수비 스킬이 좀 부족한 선수니까. 수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충분히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사르가 내려오고 존슨이 오히려 약간 가운데 있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5-4-1 된 다음에 뛰어나가는 게 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사르가 커버치고 그쵸. 수비로. 이게 약간 그 안첼로티가 챔스 우승할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발베르대로. 아하. 근데 사- 그건 안첼로티고. 포스테코글루가 그걸 할지는 모르겠다. 오케이. 네, 근데 사르 뭐 이제 지난 경기 때 약간 경미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기다려 보긴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부상이라면은 그러면 정말 저는 손흥민 선수 중앙에 뭐 히샬리송 왼쪽 이것도 충분히 왜냐면은 그럼 중원에 세울 선수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르가 뭐 큰 부상이라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인터뷰는 나오겠 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포스테코글루가 요즘에 괜찮다고 하는 선수들이 다 시즌 아웃이에요. 예. 니카님도 그 그러니까요. 말을 믿어요. 라고. 요즘 다 정보 막고 있잖아요. 맞아. 베리발 괜찮다. 시즌 아웃. 메디슨 괜찮다. 클로세스 괜찮다. 손흥민 괜찮다 했는데 한 달 아웃.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머리 위에 있는 이미지 네. 베르너를 왜 넣는 거야? 저게 그러네. 어디서 받은 거야 이미지를? 저거 아마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유로파 리그에서 예전에 만든 거 가지고 한 거였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베르너는 유로파 리그에는 등록이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 다시 잡아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트넘의 이야기는 해봤고 맨유는 어떨 것 같아? 맨유도 이거는 근데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라인업이? 무슨 더리우트, 마즈라, 요로가 백슬이야? 이거 뭐 이제 SNS에 자주 올라오는 그런 거긴 한데요. 이렇게는 안 사실 나오겠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예. 여기서 조금 달라질 게 한 두 군데? 두 군데. 크게 달라지면 더리우트 자리 맥와이어. 맥와이어 나와야지. 스트라이커. 더리우트가 이제 아직 아무래도 부상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맥와이어 아니면 골 못 네. 넣습니다. 토트넘 그리고 맨유는. 저 마운트 자리에 가르나초. 아 그렇지. 마운트가 가르나초. 최근에 뭐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르나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저 디알로가 선발로 나오면 적인데 만약에 안 나오면 이제 마즈라이가 한 칸 올라가죠. 이제 마즈라 올라오지 예. 윙백으로. 그리고 링델로프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토트넘은 소니를 앞에 넣고 약간 카운터 전술 네.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맨유는 어떨 것 같아요? 맨유는 공격하겠죠. 아 그냥 그리고 공격. 이제 약간 이게 재밌는 게 그 포인트예요. 맨유는 상대를 어쨌든 끌어당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하. 근데 토트넘이 여기서 욕심을 내냐? 아 끌려 나가냐? 지키냐? 그러니까 사실은 토트넘도 좋고 맨유도 좋아요. 그럼 포스테코글루가 막 달려가겠죠. 서로.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어떤 거냐?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처럼 난리나. 인터밀란은 끌어당기고 아하. 바르셀로나는 달려가고 요 싸움이거든요. 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맨유가 인터밀란이고 달려가는 바르셀로나가 토트넘이죠. 근데 토트넘이 이건 안 되겠다. 안 끌려간다. 그래서부터 좀 이제 전술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칫 이런 거 아니야? 하프라인엔 양 팀 어떤 선수 서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맨유는 서로가 골대 앞으로만 서 있어가지고 서로 눈치만 봐. 맨유는 와라. 예, 제발 좀 와라. 토트넘 안 가! 안 간다. 그럴 수도 있다. 눈치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지지부진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결승전이라. 아니 지금 막 우리 사람들 다 지금 막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봉준호 감독님 나오시고 신영님 나오시고 다 하는데 막 90분 동안 원래 근데 단판 결승전이 좀 지루하게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역대 결승전들을 보면은 아니 뭐 우리 서로 상관없어. 조심하다가 우린 그래도 뭐 술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술 가져오신다고 김신영님이 있어서 다행일 것 같아요. 예, 워낙 네. 그래서 저희가 봉준호 감독님, 김신영님, 그다음에 부버지 저랑 이렇게 넷이서 할 텐데 저희가 뭐 빈틈없이 말이죠. 이게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트넘 응원은 혼자 하시는 거네요? 그 맨유 응원은? 네. 어. 제가 집에 있는 모든 맨유의 굿즈를 다 장착하고 올 생각입니다. 근데 아니 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두 팀 중에 지는 팀은 진짜 나락가는 거거든요. 나락이에요. 예, 나락이요. 역대 최악의 시즌이에요. 우승 못하면은 지금 16, 17이죠. 예. 사실 강등권과 순위가 붙어 있잖아. 예, 그리고 맨유도 구단 역대 최하 순위인 거고 프리미어리그 시대에서는 맞아. 토트넘도 최하 순위인 거예요. 사실 이걸 통해서 두 팀 다 세탁기 돌려야 되거든. 예. 그렇죠. 세탁해야 돼. 세탁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더 조심할 거예요. 아. 나락갈 거기 때문에 이거 지면 아하. 나락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맨유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세탁 가능한 거 맞냐? 그러면 우리가 우승해도 좋은데 세탁 안 된다. 우리 맨유는 너무 안 좋다. 아모림도 그랬고 카세미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포스트코글루는 이 팀 우승한 지 얼마 됐는데 왜 그런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유로파리그 우승이 FA컵 우승보다 더 중요하다. 괜히 왜 우리 리그 망한 거 왜 네가 그거 말하냐 갑자기. 유로파인데 이거 조용히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난 그 카퍼레이드에서 딱 느낌이 왔어요. 맨유는 뭐 돈도 아끼는 것도 있지만 야 우리는 안 해. 이거 그 토트넘 왜 런던 시내를 그냥 하루 종일 카퍼레이드 할 거야. 서로의 우승이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건 있죠.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근데 비카리오가 이걸 앞두고 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좀 자기가 얘기를 했더라고. 골프파 비카리오가 손흥민 때문에 우승을 더 하고 싶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뭐 그러니까 워낙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위해서 해온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를 위해서 이 우승을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선수들 안에서의 손흥민 선수 소니에 대한 어떤 뭐 신망? 아니면 그죠. 뭐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있나 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인터뷰가 그런 거잖아요.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할 때 메시를 위해. 그러니까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도 그 얘기했거든요. 맞아, 골키퍼. 우리 결승전은 내가 메시를 위해. 맞아. 그래서 그 프랑스전 막은 다음에도 메시를 위해. 맞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물론 그건 차이는 나지만. 토트넘과. 여하튼 막 이러니까 더 막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비카리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해온 일을 알고 있다. 그 일을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을 위해 한 걸 생각해서라도 우승하고 싶다. 네. 그동안 손흥민이 했던 일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사실 그러니까 클럽의 위상에 있어서 거의 역대급 선수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케인, 지미 그리브스 등과 함께 역대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들만한 선수인데 맞아요. 뭐 그건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토트넘 그 구단 연대 공식 대회 득점 5위인 건데 총 이제 이게 173골이거든요. 그 치버스에 이어서 5위인 건데 이것도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역대 4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127골로 케인에 이어서 2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다 출전 역시도 역대 6위인데 공식 대회 전부 다 합치면은 프리미어리그는 2위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역대 토트넘 선수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도 기록하고 있고 71도움, 앤더튼이 67도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초 70 달성자인 거고. 저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저런 수치를 다 얘기해도 어마어마한데 저는 소니에 대해서 딱 업적을 하나로 정리해요. 저 죽을 때까지 소니 같은 선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네. 아시아 모델,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무대.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 아, 그쵸. 어렵죠. 정말 프리미어리그 어렵죠.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 응. 너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는, 네. 참고로 네.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구단 역대 챔피언스리그 유러피언컵까지 다 합쳐서도 최다 출전에 최다 골 2위입니다. 그것도. 한 10년 뒤에 달신의 라이브에서 또 미래에 누가 나오겠죠? 이 선수. 예.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제가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래요. 네. 10년 뒤에. 저 죽을 때까지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은 안 나옵니다. 네. 손흥민은 진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을. 진짜 가끔씩 그렇게 막 손흥민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제가 눈에 보일 때가 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역사에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마지막이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 피날레가 우승. 우승이 솔직히 좋겠어.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만큼 하는 선수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포지션에서 그렇죠. 네. 득점왕 나오는 건 정말 힘들긴 맞아요. 하죠. 프리미어리그 득점.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